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신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스팀 교육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일을 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함께 경험을 해보는,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스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많이 익숙하죠. 네,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인문, 그리고 수학 교육, 이 5가지 카테고리 교육을 한데 모아서 스팀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팀 교육은 융합 교육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스팀 교육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능력들이 필요한데, 먼저 교육 과정 설계, 그리고 교육 과정에 맞는 교구 개발, 마지막으로 교육을 위한 컨텐츠 제작, 이렇게 3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스팀 교육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먼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방법을 찾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교육 환경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다양한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증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정말 불확실성,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팀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스팀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정보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 정말 알곡들을 잘 발견하고 찾아내는 능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두 번째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발하고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그 생각들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다양한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팀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진로를 설계를 해야 할까요? 저의 경우는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직을 이수를 하였는데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먼저 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교수 설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직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또한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장비 활용 교육들을 틈틈이 익혀둔다면 원하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히게 될 수 있습니다. 교수 설계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합쳐진다면 우리 친구들은 스팀 교육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조립을 하면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고 어떤 능력들이 사용되었는지 설명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MDF 목재로 이루어진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카트의 바디를 이루는 프레임이 되겠고요. 총 4개 조각이 2개의 판에 각인과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퀴와 이 프레임을 결합할 수 있는 볼트, 그 다음에 서포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트의 핵심이자 동력을 전달하는 태엽,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된 파츠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립할 때는 이 부품들이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담겨있던 상자 안에다가 내용물들을 풀어놓고 조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MDF에 있는 바디 프레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각은 총 4조각이고 모양은 2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 하나씩 2개가 한 쌍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프레임은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서 조립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프레임에서 안쪽에 구멍이 좀 작은 부분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프레임이 되겠고요. 또 다른 모양, 안쪽의 모양이 크게 뚫린 프레임은 카트의 안쪽으로 향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안쪽 해서 좌측, 바깥쪽, 안쪽 해서 우측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볼트는 일반 십자 볼트가 아닌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이는 육각 렌치 볼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주 접해보지 않은 그런 볼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선생님이 이런 육각 렌치 볼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육각 렌치 볼트는 육각 렌치, 육각형 모양의 금속으로 된 렌치로 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프레임부터 조립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의 바깥쪽 부분, 그러니까 구멍이 작은 부분부터 안쪽으로 볼트를 위쪽에 있는 구멍에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이 볼트와 금속으로 된 서포터가 있는데, 서포터는 크게 작은 것과 큰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서포터를 이용해서 이 육각 렌치 볼트와 결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1차적인 결합이 끝났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MDF 프레임에서 이렇게 조각들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모두 다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트의 우측 범퍼를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처럼 생겼는데요, 우측 범퍼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결합하기 전에 앞 바퀴축이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작게 있는데, 이 바퀴축이 다소 작을 수 있습니다. 안에 함께 있는 부품 중에 앞바퀴축을 꺼내서 이 우측 가드에 바퀴축이 들어가는 곳을 살짝 돌려서 넓혀줍니다. 구멍을 충분히 넓혀줬다면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역시 구멍을 넓혀줍니다. 자, 그러면 앞바퀴축이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 가드를 우측 프레임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육각 렌치 볼트 2개를 준비해서 이번에는 프레임 안쪽에서 가드가 있는 바깥쪽으로 볼트를 집어넣어서 체결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멍을 넓혀 주었던 바퀴축 구멍과 우측 프레임의 바퀴축 구멍이 일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일치가 되어서 바퀴축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 프레임을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좌측 프레임의 바깥쪽으로 좌측 가드가 결합이 될 예정입니다. 좌측 가드에 바퀴축이 지나가는 구멍 역시 구멍을 조금 넓혀줍니다. 네, 가드에서 구멍이 넓어져서 앞바퀴축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측 가드를 좌측 프레임 바깥쪽에 위치시킨 후 렌치 볼트 2개를 이용해서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이 정렬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앞바퀴축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과 우측 프레임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카트에 엔진을 태엽 기어박스를 탑재를 해줄 겁니다. 먼저 좌측 프레임의 안쪽에 모양에 맞춰 잘 위치시켜 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프레임을 동일하게 위치에 맞춰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처음 결합하였던 육각 서포터 부분을 육각 렌치 볼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결합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앞 범퍼와 뒷 범퍼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앞 범퍼와 뒷 범퍼 역시 3D 모델링을 이용하여 설계가 되었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팅된 파츠입니다. 먼저 앞 범퍼를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육각 렌치 볼트를 이용하여 결합을 합니다. 결합 시 너무 과하게 힘을 가하게 되면 3D 프린팅 파츠에 나사산이 뭉개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나사산이 뭉개지면 육각 렌치 볼트가 제자리에서 헛도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힘을 주어 조인 다음
멈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 범퍼가 체결이 되었고요. 뒷 범퍼 역시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디 결합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퀴 4개와 앞바퀴 축 그리고 프로펠러 그리고 바퀴에 체결이 될 고무링입니다. 이 고무링은 자동차 바퀴의 타이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바닥의 접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카트가 앞으로 진행할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헛바퀴가 돌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바퀴 4개를 고무링을 결합하여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카트의 뒷바퀴 먼저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을 할 때는 좌측과 우측 동시에 동일한 힘을 가해서 결합을 하도록 합니다. 꾹 눌러주면 살짝 들어갑니다. 자, 앞바퀴를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축을 끼운 다음 남아있는 서포터 2개, 긴 서포터 2개가 남아있죠. 앞바퀴 축 좌우측에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축이 없는 경우 앞바퀴를 체결했을 때 바퀴가 좌측 우측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 축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 좌측과 우측 바퀴를 동시에 동일한 힘을 주어서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이 되었으면 마지막으로 프로펠러를 결합할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 이 프로펠러를 결합하기 앞서서 왜 프로펠러를 결합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태엽 카트 태엽 기어박스에 보면은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줄을 당겼을 때 이제 태엽이 감아지면서 탄성을 갖게 됩니다. 이 탄성이 기어박스 내부에 있는 기어들에 전달이 되면서 동력으로 전환이 되는데 끈을 놓았을 때 뒷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상태에서 주행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프로펠러를 태엽 기어박스 위로 난 이 축에 끼웠을 때 주행 시험을 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갑자기 바퀴가 회전을 한다면 이 카트가 지면에서 제자리에서 헛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동일한 힘으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프로펠러가 사용이 됩니다. 프로펠러를 체결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테스트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카트가 더 멀리 그리고 균일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모두 마쳤고요. 테스트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가 만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들이 개발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드는 즐거움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정말 미래형 인재가 되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